본격적으로 서운함을 토로하는 것 같아 저렇게 격정을 토로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참 사람은요 자기 잘못한 거 잘 몰라요. 항상 보면 모든 원인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돌리게 돼 있죠. 사실 이번에 뭐 이국종 교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본인이 이 사태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사실은 제대로 국민한테 사과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 보면 본인이 점점 몰려가고 있고 또 본인의 지금 중령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는 지경까지 이제 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좀 먼저 좀 앞서서 좀 손을 쓸 수 없었는지 뭐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이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참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순실 씨의 행태를 보면 참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보면 참 그 이대 교수들 그렇게 구속시키고 그리고 또 본인에서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욕심, 결국은 그 딸을 하나 어떻게 승마해서 하겠다는 그 욕심, 또 돈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비롯된 문제인데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자막에도 보면 본인은 많은 것을 바쳤지만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과거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참 존경했고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실 때도 주변에 아무도 안 계셨고 전두환 시절에 그때 많이 핍박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가지셔서 거의 가택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많은 위로를 좀 많이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현재 최순실 씨는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검찰 조사는 모두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원에 따르면 그 돈에 대통령 돈, 국정원 돈이라고 써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거 있냐, 지금 이 자세예요. 맞습니다.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가 그 현금마다 이 일련번호를 알지 않는 한은 어떻게 집행이 돼서 어떻게 나가서 그렇죠.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추적도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지금 증거 없으니까 이거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만 약간 이런 취지인데 문제는 국정원 특활비는 나랑 전혀 상관없다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이재만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 등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쨌건 이 특활비의 일부가 최순실에게 넘어갔다는 진술을 했어요. 이미 진술까지 나온 상황에서 최순실이 무조건 지금 나는 그거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아닌 거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검찰 조사 소환까지 지금 다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찰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진술 증거가 확보됐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된 예우 차원에서 구치소에 직접 가서 출장 조사를 하지만 최순실 씨를 가서 출장 조사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러게요. 구인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끌고 와서라도 조사를 하겠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정원 돈이라고 어디 적혀 있더냐라는 말과 함께 최순실 씨 이 사람과 관련된 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의 말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누구는 뭐 그런 말 하더라. 내가 계속 있었으면 잘 보좌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결과론이고 참 내가 있었으면 더 잘못했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었겠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되돌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윤회 씨와 관련된 얘기인데 또 하나의 말 중에 하나가 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채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종우 실장님. 네. 정윤회처럼 모르겠어요. 본인 전 남편을 어떻게 호칭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3년 전 정윤회처럼 칼같이 떠나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 최순실 씨의 그런 워딩들, 재판에서 한 이야기라든지 뭐 전언하는 것들이 일관성 있는 흐름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때 감정적으로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경향도 많고 했는데 저는 이게 본심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 본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 3년 전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는 정윤회 씨처럼 아예 그냥 그 청와대에도 들어가지 않고
인연을 끊어서 완전히 이제 결별을 하겠다, 했어야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최순실 씨 내지는 최순실 씨 일가가 했던 거를 좀 보자고요. 98년도에 그 대구 보궐선거에 나갈 때 그 어머니 모친부터 시작을 해서 5천만 원씩 내자, 뭐 최 씨 일가 자매가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때 계속 이야기 뭐냐면 대통령을 만들자. 아예 대통령을 만들자가 처음부터 이 최 씨 일가의 어떤 이야기였다고 많은 증언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뭐 5천만 원도 당시 돈으로 내고 하게 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날까요? 아니죠. 보상을 바랬을 되고 그 보상의 작업이 바로 K재단, 미르재단이라는 형태로 해서 사실은 내가 일단 뭐 대통령은 5년 있으면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이 투자한 만큼 가져가겠다라는 속내가 아니었다면 아니 이렇게 K재단, 뭐 미르재단 이렇게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뭐 제3자 뇌물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이렇게 했을 거냐 칼같이 떠난다는 건 본심이 아니란 말씀. 당연하죠. 예. 백 변호사님, 이런 와중에 최순실 씨 검찰에 대해서 불만을 또 드러냈는데 모든 사건의 정점을 다 나에게 뒤집어 씌운다, 나에게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 대한 태도는 참 일관된 것 같아요. 그때 특검 출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삼족을 뭐 멸하려고 한다고 하는 등, 그러니까 지금 검찰과 특검이 없는 죄도 본인에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다. 지금 이 프레임으로 지금 어찌 보면 최순실 씨 일관되게 가고 있는 거고, 법정에서도 검찰과 특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입장에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역으로 최순실 씨가 그만큼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순실 씨는 사실상 지금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정도로 증거들이 확보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 학사비리 관련해서도 지금 혼자 이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요. 줄줄이 지금 최순실 씨에 관련된 재판 혐의와 관련된 이제 형이 선고가 될 텐데, 이재용 부회장도 어쨌건 뇌물공여죄 인정이 됐죠. 뇌물공여죄가 인정이 됐으면 지금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주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사실상 빠져나가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정호성 비서관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해서도 그 정보 누가 받은 거예요? 최순실 씨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뭐 공무원들에게만 처벌하는 범죄니까 처벌 안 되겠지만,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실정법 위반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다 공지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하나 죄가 더 추가가 되면 좀 이런 표현을 좀 제가 극단적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본인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하는 게 이렇게 검찰에 대한 불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특활비까지 언급할 정도면 본인도 다급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이현정 의원님. 이런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이 돈이 끊기자 국정원장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해 7월이죠. 7월까지 사실 이제 매달 1억 원씩 사실 그러니까 그 국정원 특별특수활동비가 이제 청와대로 상납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들어오지 말라, 이 돈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9월달 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을 시켜서 이병호 원장한테 2억 원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아마 정호성 비서관이 진술에 따르면 직접 박 전 대통령에 갖다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 9월 달에 어딘가를 잘 보시면 작년 9월 달에 이제 이 국정농단 사태가 시작된 달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독일로 이제 건너가기도 하고, 뭔가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 상황이에요. 왜 그런 상황에 그러면 대통령이 2억이라는 현금이 필요했을까? 라는 데 대한 이제 의문이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최순실 씨한테 넘어갔던 여러 가지 옷값 등등, 그 다음에 최순실 씨가 혹시나 외국으로 갔을 경우에 거기 도피 자금 등등 이런 것들로 쓰여지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이번 검찰 수사의 상당히 핵심입니다. 오늘 한 중진 의원이 본인 특활비에 대해서 또 해명을 했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만약에 국정원 돈을 받았다면 할복하겠다 이런 거짓말까지 했던 인물인데요. 오늘 목소리 누군지 만나보시죠. 저는 국정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국회 심의 단계든 기재부 장관이 올리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권한과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늘려달라고 기재부 장관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로비를 한다? 이것은 너무 동떨어진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예, 뭐 아직까지 같은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호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최 의원은 의원들에게 일종의 분통의 호소문을 작성을 했는데, 보니까 뇌물을 받은 적은 없고 이건 정치 보복이고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경환 의원은 지금 사실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원래 출당 조치하려고 그랬는데 검찰이 오히려 지금 수사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최경환 의원에 관련돼서는 지금 아예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문제는 최경환 의원은 지금 비록 특활비를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이건 이치에도 맞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 없는 걸 뒤집어 씌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문제는 이제 특활비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주체인 국정원에서 이현수 기조실장이 본인 혼자 간 게 아니고 다른 국정원 직원을 하나 데리고 갔고, 그 전에 이병기 원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경환 그 당시 이제 기재부 장관에게 돈을 가져다 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이병기 원장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고, 문제는 이병기 원장도 검찰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돈을 줬다는 쪽에서 지금 얘기들이 하나하나 다 같이 맞춰져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까 최순실 씨 얘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특활비에는 이게 국정원 돈이다라는 낙인이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받았다라는 부분 자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지금 최경환 의원이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뇌물이라는 표현 썼죠. 예. 이게 아까 이현수 기조실장 얘기한 대로 국정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면 이건 그냥 100% 뇌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금전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 말고는 지금 현 시점에서 최경환 누구는 뭐 그런 말 하더라. 내가 계속 있었으면 잘 보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건 결과론이고, 그렇잖아. 내가 있었으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었겠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또 되돌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윤회 씨와 관련된 얘기인데, 또 하나의 말 중에 하나가 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채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종호 실장님. 네. 정윤회처럼 모르겠어요. 본인 전 남편을 어떻게 호칭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3년 전 정윤회처럼 칼같이 떠나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행태를 보면 참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보면 참 그 이대 교수들 그렇게 구속시키고, 그리고 또 본인에서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욕심, 결국은 그 딸을 하나 어떻게 승마해서 하겠다는 그 욕심, 또 돈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비롯된 문제인데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자막에도 바치면 본인은 많은 것을 바쳤지만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과거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참 존경했고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실 때도 주변에 아무도 안 계셨고, 전두환 시절에 그때 많이 핍박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본격적으로 서운함을 토론하는 것 같아. 저렇게 격정을 토로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참 사람은요, 자기 잘못한 걸 잘 몰라요. 항상 보면 모든 원인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돌리게 돼 있죠. 사실 이번에 이국종 교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본인이 이 사태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사실은 제대로 국민한테 사과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 보면 본인이 점점 몰려가고 있고, 또 본인의 지금 중령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는 지경까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먼저 좀 앞서서 좀 손을 쓸 수 없었는지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박 전 대통령 때문에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참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순실 크게 가지셔서 거의 가택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많은 위로를 좀 많이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현재 최순실 씨는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검찰 조사는 모두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원에 따르면 그 돈에 대통령 돈, 국정원 돈이라고 써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거 있냐, 지금 이 자세예요. 맞습니다. 이게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가 그 현금마다 이 1년 번호를 알지 않는 한은 어떻게 집행이 돼서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추적도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지금 증거 없으니까
이거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마. 약간 이런 취지인데 문제는 국정원 특활비는 나랑 전혀 상관없다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이재만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 등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쨌건 이 특활비의 일부가 최순실에게 넘어갔다는 진술을 했어요. 이미 진술까지 나온 상황에서 최순실이 무조건 지금 나는 그거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아닌 거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검찰 조사 소환까지 지금 다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찰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진술 증거가 확보됐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그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구치소에 직접 가서 출장 조사를 하지만 최순실 씨를 가서 출장 조사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러게요. 구인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끌고 와서라도 조사를 하겠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정원 돈이라고 어디 적혀 있더냐라는 말과 함께 최순실 씨 이 사람과 관련된 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의 말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